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보수 유튜브 상에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야성으로 움직이는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미친 계엄질을 옹호하고 정당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정당한 탄핵을 이끌었던 한동훈을 물어뜯고 그리고 100% 참패가 예상되는데도 탄핵에 반대했던 극우 김문수를 지지하고 그 대통령 선거 후에는 전당대회에서 극우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떠받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의 정당한 지성을 훼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해악을 저지르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을 집단 지성이 아니라 야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을 흘리는 굶주림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늑대떼들, 하이에나 떼들, 들깨떼들이라고 레토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표적인 제가 10사람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성향을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정치학 박사, 변호사,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출신, 정당인 이런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평론가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싱크로율입니다. 자신이 가슴 속에서 이 심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목소리 이것이 자신의 혀와 일치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100%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양심에 손을 걸고 얘기하건대 제가 판단하는 싱크로율은 90%는 넘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면 막 심장이 떨리고 몸에 이 닭살이 돋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자. 침묵을 지키자. 이것이 제 주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싱크로율은 90%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면 제가 뽑은 한 이 10사람의 싱크로율은 50%가 될까 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면면들이 다 나름대로 정치평론을 오랫동안 하고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분야에서 일정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학벌이 대단히 좋고 그 말들을 잘하고 적극적인 이 보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태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계엄 탄핵 한동훈 이런 정치 현상을 그 줄기를 완전히 잘못 볼 리가 없다.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의 학벌이라든가 지식 또는 능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데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내재적으로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결코 싱크로율이 자신의 심장과 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학 박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헌법의 원리, 탄핵을 왜 당론으로 반대해서는 안 되는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국회 입법부와 대통령의 문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헌법의 원리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준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야 하는 게 정치학 박사인데 정치학 박사들이 이런
늑대 때, 하이에나 때 이런 이 떼거리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 요새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변호사 사건 수임하는 것도 어렵고, 이 사건을 수임하면 변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보다 그저 유튜브를 하면서 마구 그냥 자신들의 지지자,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내에 감정과 정서,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 팩트나 진실, 뭐 논리 이런 것보다도 그저 그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 그런 험난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편한 느긋하고 따뜻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변호사들. 왜냐, 변호사들은 법과 헌법 이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변호사들다운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언론인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이 가장 핵심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인 출신도 한 두세 명이 있더군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파괴한 늙고 병든 술 취한 사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들의 언론인의 사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 출신은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취소가 됐었죠.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죠. 그런 사감이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을 밀어줬던 윤석열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윤석열 옹호에 나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에서 무슨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 5명 중에 1명 패널 인증제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을 얼마나 엉성하고 그리고 수준 낮게 운영을 했는지,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핫바지 같은 것인지를 옆에서 냉철하게 지켜봤을 텐데, 자기가 아니라 많은 다른 수석 그리고 비서관 행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워 들어서 알 텐데 희한한 논리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한동훈을 물어뜯습니다. 이 정치학 박사, 변호사, 언론인 출신 정치인, 이 청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논리나 이성에서 꿀리니까,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틀리니까, 옳지 않으니까, 논리로 나 같은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한가발 같은 인신 모욕적 표현을 쓰고 무슨 쓰레기니 무슨 여러 가지 이제 험단 욕에 가까운 욕지거리들을 해대면서 이 보수라는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